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줄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통합암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5에서 6%, 많이 봐야 10% 정도까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만병원 양지호 원장, 장혁준 원장, 도성구 원장입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 암 환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고 치료 종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 환자에게 잘 맞는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내원해 주신 환자분 중에 조금 한 분 예시로 들어주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간 수치가 환자분이 이제 올라가셨거나 식사를 너무 못 하셔가지고 전해질이 떨어진 케이스가 있는데, 항암을 다시 하시러 상급종합병원에 가셨을 때 항암을 바로 못 하시고 미뤄진 케이스가 3케이스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 수액치료 받으시고 전해질 교정치료 받으시고 호전이 많이 되셔서 꾸준히 항암 치료를 잘 하실 수 있게 되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통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는 표준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표준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술 치료는 말 그대로 종양을 물리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환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거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은 우선 통증, 가동 범위 제한, 림프 부종 같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통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먹는 약이나 주사제를 통해서 저희가 통증을 호전시켜 드릴 수가 있고, 관절 가동 범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가동 범위 제한을 조금씩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 부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수 치료나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부종이 된 상태를 조금씩 완화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치료, 면역항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환자분들이 가장 좀 고통스러워하는 치료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항암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암만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면 좋은데, 암만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나는 세포들도 데미지를 좀 많이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막세포라든지 혈구세포들이라든지 신경 쪽 증상들, 모발, 손발톱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호중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호중구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호중구가 아닌 적혈구라든지 헤모글로빈이 떨어진 경우에는 마이어스 칵테일 같은 비타민 B군들 맞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조혈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한약 중에서 생혈단도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암에 처음 걸린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가 무조건 머리가 빠진다 하면서 우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항암 치료 중에 머리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항암제들은 모발이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발도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라서 좀 데미지를 많이 입기 때문에 모발이 탈락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사선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 방사선을 암의 원발 부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치료인데요.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방사선 조사 부위에 이제 근육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화상의 위험성, 피부 손상, 건조증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또한 기력 저하도 많이 호소하시는 편이십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와 같이 머리가 빠지는 건가요?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머리는 안 빠지신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기력 저하가 대표적인 부작용이지 모발 탈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극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뇌에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경우도 탈모가 없을까요? 머리 부위는 모발 탈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삭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 병원에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해 주시는데,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방사선 치료도 일반적인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와 동일한가요? 일반적인 방사선 조사와는 다르게 먹어서 하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항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방사선 요오드가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침샘염이나 인후통, 기력 저하 등이 있고, 또한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방사선 조사하는 갑상선 암들도 있는데요.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받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랑 항암이랑 다른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회가 기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항암제들은 대학병원 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랑 상의해서 항암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암센터가 있고 통합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시고 나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고 금방금방 퇴원을 하시기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같은 케어가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 40에서 50%까지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5에서 6%, 뭐 많이 봐야 10% 정도까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수가의 문제, 그리고 환자분들의 재활치료 중요성, 인식 부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환자분들께서 이 재활치료나 회복치료를 받으시면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빈도,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비용이 외국에 비해 훨씬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치료를 꾸준히 받아주시면 환자분들에게 부작용 완화, 후유증 개선 등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암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암요양병원, 암한방병원을 내원해 주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도 원장님도 그런 암요양병원, 암한방병원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는 환자분들을 뵈면 이름이 요양병원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서 그런지 좀 요양치료 아니면은 단순 휴식이라든지 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들이 저희가 전부 적극적인 치료 범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까 장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재활치료들이 회복의 기간을 줄여드리고 회복 기간 동안 불편하셨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작용들의 정도를 감소시켜드리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요양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환자분들이 회복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이다라고 인식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셨던 암재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신 표준 치료 중 하나인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지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는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항호르몬 치료는 말 그대로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는 호르몬이 암의 발생과 유관한 그런 암들에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암으로는 유방암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은 갱년기 유사 증상 그리고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불면, 관절통, 골밀도의 감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치료 부작용까지 케어하는 것이 저희 같은 재활치료 병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여성암과 관련이 있는 암으로는 난소암을 들 수 있습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에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와 동일한 골밀도 감소, 관절통, 관절염, 불면, 상열감 같은 갱년기 유사 증상을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후유증과 부작용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고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줄여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홍합암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갑상선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면 저하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저하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아침마다 매일 복용하게 됩니다.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기력이 없고 힘든 것처럼 계속 처지고 기운이 없고 이렇게 간단한 증상들부터 근육통, 근육 굳고 손발 저림, 말초 신경병증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호르몬 치료와 더불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나 신경통, 신경염을 완화해주는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이러한 후유증 역시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표준 치료가 이제 더 이상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으시죠? 사실 긴 표준 치료 기간 동안 되게 힘든 기간인데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부작용 완화나 재활 치료와 병행하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보약입니다.